원래 이 서구권에서는 기관이 팔았을 때 개인이 사는 일은 없었다. 역사상 없었는데 주식시장 역사상.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한국장을 아직 경험을 안 해봤나 보네. 국장 아직 네. 경험 안 해보셔서 그런지 유례없는 일이 발생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고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아직 코로나 머니가 남은 것 같다. 이상한 투자 행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오케이, 라고 오케이.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부심과 에릭의 거장연구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에릭이십니다. 네, 맞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또 준비하셨죠? 오늘은 좀 대비되는 두 명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또 버블 감별사죠. 그러면 흑백 버블과 관련해서 오늘도 흑백 흑백으로 투자자 가 있는 겁니까? 아닐까. 오케이, 네. 오케이. 버블 감별사 누구세요?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네.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우리 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시장 이렇게 자주 등판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이게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자꾸 얼굴을 비치고 오케이. 있습니다. 뭐 네. 지난번에 이 양력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 네. 네, 오늘 내용은 최근 제레미 그랜섬의 단독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었고요. 네.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세 가지 변수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이전보다도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근데 다만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신뢰도 높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걸로 네. 보면은 버블은 확실한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분은 그냥 원래 버블이라고 좀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그 인터뷰 이후에도 하락이 있었는데 네. 그 하락에 또 불구하고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본인 개인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정확히 종목명까지 딱딱 공개한 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구성을 오케이, 공개하기도 오케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업력이 본인이 50년이 넘었지만 이런 시장은 처음이다. 원래 시장 예측이 힘들다. 이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태를 보는 그런 게 사실 시장 예측인데 요즘은 그 희미한 형태마저도 안 보인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이유 그 요인으로 이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머니, AI, 관세 전쟁 요 세 가지로 인해서 크게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머니입니다. 코로나 때 뭐 엄청난 돈이 뿌려졌고 저금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돌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제레미 그랜섬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뿌려진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투자 행태가 굉장히 이상해졌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개미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네, 뭐 로빈훗도 있고 뭐 이제 그렇죠. 민 주식 같은 것도 네. 열풍도 막 불고 그리고 이 원래 이 서구권에서는 기관이 팔았을 때 개인이 사는 일은 없었다. 역사상 없었는데 자본시장, 주식시장 역사상.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한국장을 아직 경험을 안 해봤나 보네. 이 오케이. 동양의 국장이 아직 네. 경험 안 해보셔서 그런지 유례없는 일이 발생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고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아직 코로나 머니가 남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코로나 머니도 남았고 이상한 투자 행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오케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공 요인으로 뽑았고 네. 두 번째는 AI입니다. AI가 어떤 시장의 패턴을 깨버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S&P 500이고 이 보라색이 기준금리인데 23년, 24년 장이 올랐습니다만 이때 금리 예측이 많이 틀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원래 금리 예측이 틀리고 금리 결정이 반대로 가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가면은 주식이 떨어져야지 보통인데 근데 주식이 올랐단 말이죠. 네, 제레미 그렇죠. 그랜섬은 이게 AI 때문에 이 전통적인 시장의 패턴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원래 23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23년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살짝 불안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AI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뜨면서 그냥 지수를 캐리해버리니까 금리 전망이랑 뭐 이런 전통적인 그 상관관계가 다 깨진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이 또 전체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네. 소수의 주식이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지수 자체도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시총 상승이었다. 대형주가 끌어버려가지고.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세 전쟁인데 지금 한마디로 뚜렷한 컨센서스가 없다는 거죠. 관세 때문에 침체가 올 것인지 아니면 안 올 것인지 침체가 온다면 깊은 침체가 올 것인지 뭐 옅은 침체가 올 네.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뚜렷한 컨센서스가 없고 그냥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쭉 나열된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의 문제점이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경제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를 선반영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지금 다 뒤섞여서 시장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측이 힘들지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는 힘들지만 확실한 거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블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지표죠. 이제 제레미 그랜섬 이제 추세선을 쭉 그어서 이 표준 편차 몇 표준 편차 정도로 벗어났나. 뭐 2표준 편차면은 버블이고 3표준 편차면은 슈퍼 버블인데 지금은 슈퍼 버블 단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제레미 그랜섬 업력이 50년이 넘었는데 자신의 몇십 년 된 업력 동안 시장을 비교적 정확히 맞춰온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지표를 포함해서 그 지표들이 모두 다 버블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한 지표는 한마디로 이제 버핏 지수죠. GDP와 이제 시총을 대비하는 지수인데 이게 또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버핏 지수의 여러 가지 이 베리에이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허스만이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지표인데 요거는 GDP랑 시총을 그냥 생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총 부가가치죠. 이제 생산물에서 이 비용을 빼는 그 비금융업 대상으로 총 부가가치 대비해서 이제 마켓캡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시듯이 역대급이다. 1928년부터 지금 쭉 봤을 때도 역대급인데, 근데 이 지표가 상당히 정확한 게 특히 이 지수와 S&P 500의 10년 이상의 장기 수익률의 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그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S&P 500의 장기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건데 지금 역대급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버블이라는 얘기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통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버블일 때의 특징이 어떤 원래 유지되던 관계가 상당히 괴리가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주에 대비해서 가치주가 많이 싸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많이 비싸고 그에 비해서 가치주는 싼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갭이 적다는 건데 지금 뭐 역대급이죠. 198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장주가 가치주에 비해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괴리가 그만큼 벗어났다는 거는 이 역시 상당히 이상현상이라는 거고 그만큼 버블이 껴있다는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 어디까지 갈까?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갈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게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리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1974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제 하락장이 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PER이 7이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시장이 멀티플을 7밖에 안 줬다. 굉장히 또 과민 반응해서 멀티플을 그냥 깎아버렸는데 또 닷컴 버블 당시에는 멀티플을 35배를 줬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속성 때문에 본인은 아마 하락하면은 절반 이상도 날아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닥터 둠이네 진짜로. 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상당히 또 어두운 고를 했는데 지금 S&P 500에 투자해서 10년 뒤에 수익이 날 확률이 50%다. 반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그러니까 70년대 횡보장이나 2000년대 횡보장 같은 그런 횡보장이 올 거라는 건데, 그랜섬 같은 경우는 또 2000년대 횡보장을 예측한 바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20년 만에 10년 횡보장 콜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긴 텀에서 보면은 조금 지수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번 22년에 하락도 했고 또 올 초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버블이 두 개가 겹쳤다. 21년 버블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잠깐 빠지자마자 AI 때문에 AI 버블이 생겼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버블이 지금 겹친 상태인데 그럼 이게 두 개의 버블이 꺼지기에는 하락폭이 너무 적다는 거죠. 21년의 버블은 거의 뭐 1929년도 수준이었다. 그때 당시 밈주식 광풍을 보면은 그때 이 대공황시기의 그 버블을 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AI 같은 경우도 원래 뭐 이 신기술이 진짜든 가짜든 버블을 동반하는 게 진리다. 근데 그 과거의 버블들이 얼마나 꺼졌는지를 보면은 그에 비하면 덜 꺼졌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철도 버블을 뽑았습니다. 요건 이제 1843년과 1862년 사이에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철도 산업 종합 지수고 이제 빨간색이 미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이때 당시가 미국이 우리가 아는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도 미국 땅이 아니었고 캘리포니아도 미국 땅이 아니었는데 이제 멕시코랑 전쟁하면서 이제 텍사스도 없고 캘리포니아도 없고 하면서 영토를 늘려나가는 시기였고 또 이때 당시에 골드러시가 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해가지고 철도 산업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1840년부터 1850년 초반까지 이 철도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또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버블이 꺼지면서 이 1854년 C로 표시한 점이 고점이고 이제 D로 표시한 57년이 저점인데 고점 대비 70%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오고 버블이 꺼지면은 이 정도가 이제
꺼지는 게 보통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단골 소재죠. 닷컴 버블 역시도 가져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아마존의 이제 드로다운을 나타낸 건데 아마존이 닷컴 버블 당시에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4%까지 꺼졌죠. 그래서 이렇게 신기술이 한번 꼈다가 버블이 터지면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빠지기 때문에 올 초에 딥시크 나오고 뭐 이러면서 빠진 거는 빠진 것도 아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제 제러미 그랜스는 어쨌든 AI 때문에 버블이 더 증폭됐다고 생각하니까 꼴랑 20% 조정으로 빠졌다고 생각하겠냐고요. 네, 그럼 그랜섬에 대한은 어떠냐? 이 가치주를 사라고 하는데 이제 가치주에서도 퀄리티 팩터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마진을 좀 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부채가 적고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 강하기 때문에 퀄리티 팩터를 앞으로 투자할 때 봐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AI 다음 트렌드로 또 신재생을 뽑았습니다. 버블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신재생이 또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신재생이 또 괜찮아 보이고 또 원자재 역시도 지금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를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이 추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원자재가 그래서 봤을 때는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원자재가 상당히 유망하다. 그래서 원자재는 유망하지만 근데 이제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 네. 투자하고 10년 까먹으면은 크게 벌 수 있다라고 오케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이 버블 감별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나, 뭐 본인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제 본인과 이제 본인 가족들의 포트폴리오인데 네. 공개를 했습니다. 우선 선진국 가치주를 30% 가져간다. 근데 이 GMO에서 매 분기 매 월마다 한 7년 정도의 기대 수익 예상 수익률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유럽 쪽의 가치주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미국의 가치주가 아니라 네, 미국 외 유로존의 유럽이라든지 가치주가? 일본이라든지 네. 이런 쪽의 가치주가 30%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머징 국채도 15% 정도 갖고 있다. 왜냐면 이머징 국채가 금리가 다른 국채보다 좀 높기 때문에 갖고 네. 있고 이머징 주식 역시 미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밸류에이 수준이라고 봐가지고 한 10% 정도 들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 버블이 꺼진다든지 이런 폭락이 일어났을 때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한 10에서 15%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퀄리티 롱숏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팩터를 기반으로 롱숏을 둘 다 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네. 퀄리티에 그냥 퀄리티 좋은 주식을 무조건 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롱숏을 가져가는 게 네. 한 장기 수익률을 보니까 좀 더 낫더라 퍼포먼스가.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밸류 역시도 뭐 롱숏 펀드도 고밸류는 이제 숏을 하고 저밸류는 롱을 하는 그런 식의 펀드에도 지금 나머지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그랜섬이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버블을 다 맞췄잖아요. 네. 일본 버블도 맞췄고 네. 90년대 일본 버블도 맞추고 닷컴 버블도 맞추고 금융위기도 맞추고 20년 하락까지 맞췄는데 맞췄을 때마다 나는 돈을 잃었다. 왜냐면은 이제 그랜섬이 막 숏을 정확히 친 게 아니라 네. 일찍 나왔거든요. 근데 일찍 나오니까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구간을 먹지 못했다. 근데 본인이 50년 일을 보니까 사람들은 약세장에서 못했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네. 강세장에서 못하는 걸 더 싫어한다. 네. 못 먹은 걸 포모가 싫어하죠. 더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네. 이 버블을 맞췄지만 그때마다 이제 고객들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씁쓸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랜섬은 돈을 벌고 거장 자리에 올라섰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이 그랜섬 얘기를 하면 항상 댓글이 달죠. 아, 저 할아버지는 맨날 하락한다고 한다. 맨날 하락한다고 한다. 하는데 그거를 보고 그러면 이제 사람 그 댓글 하나 다는 게 그럼 주식 사지 말라는 거냐?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랜섬도 하락을 한다는 거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랜섬이 2000년대 이 10년 횡보를 마쳤잖아요. 이 네. 그래프는 이제 초록색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횡보장 당시에 S&P 500의 수익률, 정확히 이제 토탈 리턴으로 계산한 수익률이고 보라색은 이 당시 S&P 500의 추세 추종을 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네. 추세 추종을 했을 때의 수익률 이제 횡보장이라서 10년 동안의 S&P 500 수익률은 0%지만 추세 추종을 하면은 100%거든요. 그랜섬도 이 당시에 보면은 금융이 끝나고 이제 저점을 쳤을 때 그때 바이콜을 하고 네. 주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조심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라는 거지. 그랜섬이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주식 다 팔고 주식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세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건데 본인이 보는 그 그랜섬이 보는 차트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지금도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결국은 좀 네거티브하냐 아니다 좀 버블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런
마켓뷰 자체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단기적인 수급 변화로 나오는 그런 마켓뷰가 아니고 시장 전체가 원래 조정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AI라는 그런 섹터가 끌고 가버리니까 그러면서 지금 막 손발이 꼬인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랜썸은 그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종전부터 버블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대버블로 보고 있는 거고 본인 주식도 보면은 그 소위 유로존 가치주나 보고 있고 미국 그로스 종목은 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종목 이머징 그로스는 그래도 너보다 좀 낫다 이러면서 조금 사시고 채권 좀 사시고 현금 갖고 있으시고 결국은 포지션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자기의 포지션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성장주가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역시 좋은 시사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버블 감별사라고 불리는 50년간 소위 말하는 버블은 다 맞춘 그러나 버블을 다 맞출 때마다 고객이 떠났다고 하는 왜냐면 왜 끝까지 안 먹었어? 라고 하는 그 고객이 떠났다고 하는 제레미 그랜썸의 최근 인터뷰를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에도 또 에릭과 함께 거장들의 생각을 들고 나와서 좋은 얘기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